박사의 건강이야기 이도현입니다. 오늘은 통풍을 가지고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통풍은 그 증상이 워낙 특징적이고 그리고 발생 부위 또한 아주 엄지발가락 같은 아주 특정 부위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서부터 관심이 많았던 질환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서양에서는 기원전서부터 이 병에 대한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정형외과 질환 중에서 가장 옛날부터 책에 기록되어 있는 질환이거든요. 이 통풍은 옛날에는 그 제왕병, 사치병 이런 식으로 별명이 붙었거든요. 그 이유는 간단하거든요. 옛날 분들은 요새하고 달라서 먹고 살기 힘들었죠. 그래서 그 뚱뚱하고 살찐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근데 이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술 좋아하고 고기 좋아하고 그리고 뚱뚱하고 비만증이 있는 사람에서 주로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별명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도영 박사의 건강이야기 오늘은 이렇게 성인 남성, 40대 이상의 성인 남성에게서 음주 후에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으로 고생하는 통풍을 가지고 여러분을 3회에 걸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통풍하면은 뭐 연상하세요? 되게 통풍은 여자분들한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질환일지 모르지만은 남성분들한테는 보면 거의 틀림없이 대답하는 게 첫째가 술, 엄지발가락 심한 통증, 고기, 또 안 그러면은 고등어 같은 등 푸른 생선 이런 단어 전부 연상하거든요. 그러니까 통풍은 이렇게 성인 남성한테서 고기나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유발시키는 관절염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제 이 통풍은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관절염이기는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이 통풍이라는 병은 혈액 속에 요산이라는 물질이 있는데 이 요산이라는 물질이 정상 이상으로 상승해가지고 혈중 요산입니다. 정상 이상으로 상승해가지고 이 요산의 결정이 몸 안의 여러 조직에 침착해서 발생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꼭 관절뿐 아니라 힘줄, 콩팥, 혈관, 온갖 부위에 몸 안에 어떤 조직에도 침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 질환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질환과도 굉장히 관계가 많은 전신성 질환입니다. 그러니까는 이 통풍을 그냥 관절염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전신성 질환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통풍의 발병 연령은 과거에는 50대 이후에서 주로 발생했어요. 주로 발생했는데 최근에는 그 나이가 점점 이렇게 젊어지는 경향이 있고 이렇게 발병 연령이 낮아질수록 체중이 가다한 비만한 사람이거나 술 좋아하거나 안 그러면 과식 경향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통풍의 발병 연령 저하는 이런 비만, 과음, 과식 이런 환경 인자가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은 기본적으로 지금 설명드린 대로 혈중 요산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해서 발생하는 질환이니까 이 통풍을 이해하려면 무슨 요산이 어떤 물질인지 먼저 파악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매일 식사하시거든요. 매일 식사하실 때는 그 식사의 성에는 단백질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식사하시면 단백질은 몸 안에 들어올 수밖에 없고 이 단백질이 몸 안에 흡수되면은 간이나 소장에서 분해돼 가지고 인체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만들어내거든요. 아미노산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요산도 이 단백질 분해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성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생성된 요산은 인체에서 필요한 만큼 써먹다가 이제 다 써먹고 나서는 대변하고 소변으로 해서 배설돼서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어떤 원인에 의해 가지고 이 혈액 속의 혈중 요산이 정상 이상으로 증가하게 되거든요. 이 정상으로 증가해가지고서는 증가하거나 안 그러면 배설되는 양이 줄어들면 무슨 말이냐면은 증가하는 게 통풍인데
이 혈중 요산이 증가하는 원인이 생성되는 요산이 많거나 배설되는 양이 줄어들면 혈중 요산은 결국은 일정 수치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설탕을 물에 타서 드실 때 그 설탕을 물에다 너무 많이 타면은 처음에는 그 물속의 설탕 농도는 자꾸 진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농도를 넘었으면은 결국은 녹지 못하는 그 설탕의 일부는 결정이 돼가지고 바닥에 쌓이게 됩니다. 그렇죠? 똑같은 이유거든요. 그러니까는 혈액 속의 요산도 일정 수준의 저런 원인에 의해 가지고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어떤 원인에서 생성되는 양이 많거나 배설되는 양이 줄어들면은 결국은 혈중 요산은 올라가는데 그 혈중 요산이 올라가는 수치가 일정 수준을 넘었으면은 결국은 일정량의 요산은 혈액 속에서 녹지 못하고 결정이 돼 가지고 바닥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몸 안에 여러 조직에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렇게 몸 안에 여러 조직에 쌓여 가지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통풍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통풍의 발생 원인은 그 일부는 유전적인 질환이거든요. 일부는 유전적인 질환인데 실제로 95% 이상 대부분의 경우에는 통풍은 원인이 뭔지 발견이 안 돼요. 왜 통풍이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은 객관적인 현상으로 확인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이 그 생성된 요산은 몸 안에서 이용하다가 콩팥을 통해 가지고 소변으로 배설되거든요. 그런데 그 어떤 원인에 가지고 그러니까 원인이라는 게 유전적 원인도 있고 체질적 원인도 있습니다. 유전적 원인하고 체질적 원인에 가지고 이 콩팥을 통한 그 요산의 그 배설 기능이 떨어진 사람이 요산 생성을 상승시키는 인자가 있습니다. 요산 생성을 체내의 요산 생성을 상승시키는 인자가 있는데 이게 바로 과음, 과식, 심한 운동, 탈수 이런 은자가 복합돼 가지고 결국 혈중 요산 수치가 올라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또 쉽게 얘기 드리면은 유전적인 인자로 인해 가지고 유전에 의해 가지고 통풍이 발생한 사람도 있지만 그 수는 크게 많지 않고 나머지 대다수는 원인은 모르지만 하여튼 어떤 원인인지 모르지만은 그 통풍을 발생시키는 요인 그러니까 요산의 생성 인자가 복합되고 과음, 가식, 심한 운동, 탈수죠. 거기에다가 체질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서는 배설이 콩팥을 통한 요산 배설이 떨어진 사람이 통풍이 발생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혈중 요산이 높다 낮다를 설명드렸는데 정상인의 혈중 요산의 수치는 0 내지 7mg이라고 그럽니다. 0 내지 7mg라는 단어를 표시하거든요. 그래서 이 7mg보다 높아지면 혈중 요산이 높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성인 남성의 20%에서는 남성입니다. 어른 남성의 20%에서는 7mg%보다 높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일반적으로 성인 남성에서는 혈중 요산이 높은 거는 그렇게 특별한 문제가 아니라 일반적인 현상으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런데 저렇게 혈중 요산이 7mg 이상으로 되면은 혈중 요산이 높다 그러는데 이 혈중 요산이 높은 것 자체만으로도 통풍은 발생하는 게 아닌데 이 혈중 요산이 높은 상태가 오랫동안 지속되면은 결국 통풍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더 쉽게 얘기 들으면은 혈중 요산이 높으면은 통풍의 발생 빈도는 높아지고 그 발생 빈도는 혈중 요산이 높을수록 안 그러면 지속 기간이 길수록 통풍은 그만큼 많이 발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면은 과거에는 그 종합검진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종합검진을 한다 하더라도 혈중 요산 검사는 그렇게 일반적으로 시행한 검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는 통풍을 발견된 사람을 보면은 일반 검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우연히 엄지발가락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거나 안 그러면 반복적으로 엄지발가락에 통풍의 아주 특징적인 증상이 반복적으로 나타난 후에 이거 통풍이네. 진단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진단되는 거니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진단이 그만큼 늦어져요. 진단이 늦어지니까는 증상이 상당히 심한 후에 발견되고 그리고 그 때문에 그로 인한 후유증도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사이는 다르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종합검진 안 받으신 분 계세요? 대개 종합검진은 되게 자주 받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검진에서도 또 혈중 요산 검사는 기본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그 통풍이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단순히 요산 수치가 높은 상태에서 대부분 발견되니까 그만큼 빨리 발견하니까 빨리 치료 가능하고 그렇게 되니까는 그 후유증도 그만큼 옛날하고 따라서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런 통풍 환자는 어떤 증상으로 고생하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통풍은 관절염뿐 아니라 전신질환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으로 나타나는 증상은 관절염뿐 아니라 전신적인 문제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첫째가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만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콩팥의 요산이 자꾸 침착이 되면 콩팥이 망가지거든요. 그래서 콩팥이 망가져가지고 나타나는 콩팥 기능 이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네 번째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지만은 이 통풍 환자는 살찐 사람이 많이 오고 비만이죠. 그 다음에 고지혈증, 고혈압하고 상당히 관계가 많은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질환이 되면 동맥경화증이 자주 오고 동맥경화증이 오면 허혈성 심장 질환하고 뇌혈관 장애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실제 통풍은 이 관절염은 굉장히 아파서 그렇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자꾸 이게 요산이 혈중에 쌓여가지고 몸 안에 여러 조직에 쌓이면서 콩팥 망가지고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장애까지 오면 그때는 심각해집니다. 사람의 생명하고도 관계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은 물론 세 번째, 네 번째에 저렇게 그 증상이 발병할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은 거기를 대비해서 관리해야 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증상인 급성 통풍성 관절염으로 나타나는 증상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통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위는 콩팥이나 허혈성 심장질환, 뇌혈관 장애도 있지만은 첫째가 관절입니다. 관절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통풍을 그냥 통풍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통풍성 관절염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통풍성 관절염이 많이 발생하는 관절은 그 엄지발가락 제일 많이 발생합니다. 엄지발가락, 발뒤꿈치, 무릎, 손가락, 손목 이런 모든 관절에 주로 발생할 수 있지만은 엄지발가락이 가장 많이 발생해서 절반이 넘거든요. 그리고 이 급성 통풍성 관절염을 그냥 통풀 발작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만큼 아주 특징적으로 발작적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통풍 발작이라고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 급성 통풍성 관절염 통풍 발작이 발생하면은 관절 부위가 특히 엄지발가락이죠. 심하게 열나고 붓고 아주 심한 통증이 유발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이 아주 워낙 특징적이고 아주 심한 통증을 유발하기 때문에 엄지발가락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 통증 때문에 잘 걷지 못하고 굉장히 아파하고 쩔룩쩔룩 절기도 해요. 그런데 이 통풍 발작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은 과음, 과식, 그 다음에 심한 운동, 탈수, 수술 이런 게 유발인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유발인자는 웬만한 통풍으로 고생하시는 분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유발인자가 뭐냐면은
수술이니까는 통풍으로 고생하신 분은 이런 유발인자를 꼭 기억해가지고 이런 상태를 조심해서 통풍 발작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그리고 특히 이 과음이거든요. 술에 대해서는 통풍 발작 유발 원인의 가장 큰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술은 통풍 가지고 계신 분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돼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아까 잠깐 얘기 드렸잖아요. 통풍 환자 치고 술 안 좋아하는 사람 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그렇게 끊기 힘들어요. 굉장히 끊기 힘들어합니다. 이 통풍 발작은 40대 성인 남성에서 제일 많거든요. 제일 많은데 요새는 그 나이가 점점 젊어지는 경향이 있고 여성분한테는 솔직히 거의 보기 힘듭니다. 거의 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폐경기 이후 여성한테 드물게 발견하거든요. 드물게 발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정형외과 의사 생활하면서 통풍 환자는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여성분은 딱 2분 뵀습니다. 딱 2분 뵀어요. 그 정도로 여성분한테는 통풍은 드문 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통풍은 주로 성인 남성한테 주로 발생하는 질환이거든요. 자, 지금까지 통풍은 어떤 질환이고 왜 발생하고 그 다음에 통풍의 증상 중에서 첫 번째 증상인 급성 통풍성 관절염에 대해서 설명드렸거든요. 통풍이 재발이 된다고 그랬는데 왜 그런가 좀 궁금합니다. 이 통풍이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요. 통풍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은 결국 통풍의 발생 원인이라는 거는 몸속에 혈액 속이죠. 혈중 요산이 정상 이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그게 결국은 몸 안에 여러 조직의 요산의 결정이 쌓이면서 그게 자극을 줘서 증상을 발생한다고 이미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는 요산 수치를 정상 아래로 완전히 떨어뜨리지 못하면은 결국은 아무리 증상이 가라앉았던 안 가라앉던 간에 그 요산은 자꾸 몸 안에 쌓일 수밖에 없으니까 증상이 가라앉았다가 결국 또 생기고 합니다. 그러니까 또 생기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풍 치료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은 반드시 재발합니다. 반드시 재발해요. 그러니까 통풍은 원칙적으로 고혈압이나 당뇨하고 똑같이 한번 통풍으로 확실히 진단 내리면은 그분은 그 후에 일생 동안 관리하고 치료를 신경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발해요. 통풍은 왜 무릎 아래 부분에서 많이 발생하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이론적으로는 혈중 통풍이라는 병은 혈중 요산이 정상보다 더 올라가고 그래서 그 요산의 결정이 몸 안의 모든 조직에 자꾸 쌓이면서 나타나는 증상이니까 이론적으로는 무릎 아래뿐 아니라 몸에 있는 모든 관절이죠. 모든 관절에 어깨고 팔꿈치고 손목이고 손가락이고 고관절이고 무릎이고 발가락이고 하다못해 허리나 골반 모든 관절에 침착할 수 있기 때문에 발병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아래쪽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하재에서는 무릎 아래, 그러니까 엄지발가락, 발등뼈, 그 다음에 발목, 발뒤꿈치, 무릎 쪽에서 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상지 쪽에서는 손가락, 손목 이런 데 주로 발생하지 그 위쪽 관절이죠. 그러니까는 이 주관절이라 그래서 이 팔꿈치 관절이라든가 어깨 관절이라든가 고관절 쪽은 실제로 상당히 드물게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질문하시는 대답은 정확하게 맞는데 왜 아래쪽에 주로 발생하는지는 이론적으로 설명이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안 되고 있습니다. 자, 이도영 박사의 건강 이야기, 오늘은 통풍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순서는 통풍의 두 번째 이야기로 오늘 미처 설명드리지 못한 통풍의 증상 중에서 지금 써있는 대로 만성 통풍성 관절염, 그 다음에 공파 기능 이상, 그리고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든가 뇌혈관 장애로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진단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그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